임차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거의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세무사단 다시 강의했다고 그랬죠? 다 웃어요.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마세요. 왜냐 한다고 해서 기자한테 더 줄 것도 아니고 손만 가고 법인 운영할 능력도 안 돼, 퀄리티도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계속 하겠다 그러면 그럼 법인 뭐 설립해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법인 설립하는 법무사 전화번호 좀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무사가 뭐라고 한다고 첫 번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 법무사 연락처 주는 선에서 끝인다고. 그럼 그렇게 법인 전환 했을 때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인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는데 1년에 수익이 매출이 한 20억 나와. 어떤 학원 강사라 칩시다. 수강료 모아버리면 이렇게 돼. 그 비용이 한 10억 정도 써요. 임대료도 내고 자기 건물 없으니까 임차료 내는 거고 새끼 강사들 월급도 주고 그럼 이익이 한 10억 나. 이익이 10억 나다 보니까 소득세를 한 4억 내. 4억이 너무 아까워요. 수익이 20억 난다는 뜻이 뭡니까? 1년에 20억이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년 계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안면이 전혀 거의 안 되는 걸로 뭐 1억 5천 2억 들어오겠죠. 그럼 소득세 4억 내려면 두 달치 매출을 한 푼도 안 쓰고 갖다 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법인 전환하래. 세무사한테 물어봤어. 첫 번째 뭐라고 한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법무사 전화번호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법인 전환 했어요. 법인 전환하니까 법인 전환 했다고 해서 그럼 법무사 전화번호를 받고 법인 설립을 했어요. 법인 설립하니까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자본금 1억짜리 설립하세요. 인감증명이나 다 준비하세요. 이거 설립 등기 갖다 줄게요. 자본금 1억, 현금 1억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장사를 해요. 강의를 해. 그럼 수강생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법인으로. 법인으로 오니까 매출이 또 수익이 20억. 비용 안 들어가니까 똑같이 들어가죠. 비용이 10억. 요 20억하고 요 20억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개인사업자 변화가 뭐라고 그랬죠? 영업현금 흐름의 귀속이 바뀐다 그랬죠? 이 개인 20억은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고 저 법인 20억은 법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럼 법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고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 즉 이 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돈이 없죠 지금? 맞나요? 맞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1년에 10억씩 벌던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월급 받아야 되죠? 월급 받았어요. 그게 급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비용 중에 급여. 급여를 한 10억 책정해서 받았어. 급여를 10억 책정해서 받으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이 제로야. 제로다 보니까 법인세가 얼마예요? 이익이 제로야. 법인세도 빵이야. 법인 전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혹시 들어요? 들은 사람도 있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예, 보세요. 이 결과가 이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이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이걸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소득을 종류별로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습니까? 소득세가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과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더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그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소득별로 총 수입 금액이라는 게 있고 각각의 소득별로 필요 경비라는 게 있고 그걸 빼니까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를 합한다 이건데 이 사람은 원래 학원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으로 20억의 총 수익 금액이 있었고 사업소득 측정하기 위한 필요 경비가 10억이 들어가서 10억 남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4억 냈든 사업소득세를 4억 냈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법인 전환했어요. 누구 얘기 듣고? 우리 삼성 GFC님들 얘기 안 듣고 세무사 얘기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1억, 현금 1억 이렇게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고 나고 급여를 받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소득은 안 생기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바꿨으니까. 그럼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10억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라고 있는데 해줘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의미도 없어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10억이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내보니까 또 4억이야. 그럼 법인전환 왜 한 거야? 법인전환 왜 한 겁니까? 그런 법인전환을 우리 기장들이 세무사들이 권하고 있다. 무슨 이해 가시죠? 네. 제가 말을 빨리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뭘 하겠다고? 아니 대표님 그냥 법인 전환하시면 어떡합니까? 영업권이라는 거 한번 평가해봐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영어권이라는 건 딴 건 아니고, 제가 한국 강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 강의하다 알게 된 건데, 제가 국세공무원 교육원 가서 강의한다 그랬죠. 그 세무서 직원들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9급 합격하고 온 젊은 친구들한테 재무회계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그 재무회계 9급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는 재무회계 가르치는데 이미 9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노량진 시장에서 공부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공부를 엄청 하는데, 노량진에서 스타 강사, 수능은 뭐 더 크고. 근데 9급, 제가 뭐 수능은 잘 모르니까 9급 시험 노량진에서 강의 스타 강사, 스타 강사로 뜬 사람들은 1년에 한 100억씩 벌더라고요. 그 구조가 그래요. 수강료를 학원하고 반띵 또는 6대4, 7대4 나눠 먹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스타 강사 하나 딱 있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 한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1타 강사, 스타 강사는 그 사람이 A라는 학원에서 강의하느냐, B라는 학원에서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A 학원에서 하면 수강생들이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어쨌든 5대5로 나눈다면 200억 매출 올리니까 자기가 100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B 학원으로 가면 A 학원 거의 망하는 거죠. 그럼 B 학원에서 꼬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수강생 몰고 다니는 그 영업상의 비결, 강의 노하우 이런 걸 돈 주고 샀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업권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1년에 10억씩 남는 사람 아니에요. 남는데 개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법인이긴 하지만 법인하고 개인은 다른 것이고, 자기가 하는 강의를 법인 가서 할 거니까 난 영어권 받고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영어권 1년에 10억씩 남으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한 50억 나왔다 칩시다. 50억. 영어권이 50억 나왔어. 영어권 평가를 해보니까, 대표님 제가 한번 가평가 해드릴까요? 한 50억 나오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50억을 영어권 평가해서 당연히 법인에 딱 붙여가지고, 즉 요 개인이 영어권을 넘기는 건데, 법인한테 그게 50억이나 되는데, 법인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50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재무상태표 보십시오. 돈 있나요? 얼마 있어요? 1억밖에 없잖아요. 지금 1억짜리 설립해놨으니까. 돈은 언제 생깁니까? 이제 법인에서 사업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1년에 이렇게 급여 가져갈 돈 10억씩 남는 거 아니에요. 요거 빼고 10억씩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기로 미지급할 수밖에 없다. 미지급. 이런 거고. 장기로 미지급하게 되면, 처음에 이거 이제 세무사 권유대로 만든 법인이라면 CFC 권유대로 만들어서 여기 영업권이 50억이 들어갑니다. 영업권이 50억 들어가고, 여기는 장기 미지급금 50억.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끊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어권 50억, 미지급 50억을 끊게끔 만들고 나서,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20억 똑같이 나고, 비용 10억 써서 여기까지 딱 하고 났더니 이제 10억 남았는데, 내가 급여를 신고하고 가져갈래 했더니 이런 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꼴. 그렇죠? 20억 들어오고 10억 나가서 지금 법인 통장에 10억 나가 있는데, 내가 급여 신고하려고 했더니 소득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법인에다가 영어권을 50억이나 팔아놓고 안 받은 돈이 있잖아요. 맞나요? 안 받은 돈이 있으니까 1년에 10억씩은 남으니까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빼면 되겠네. 그 돈으로. 그 놀리고. 그러면 10억씩 빼. 그러면 급여 신고를 안 해. 세금 나오니까. 급여 신고 안 하면은 이익이 10억 나겠네요? 맞나요? 이익이 10억 나는데, 이 영어권 계산해놓으면 차변에 있던 영어권 자산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삼각비로 들어가요. 이게 삼각비가 들어가니까 무형자산 삼각비 10억 해서 이익 제로 똑같고, 법인세 제로도 똑같아요. 똑같고, 법인세는 안 내는 거 똑같고, 나는 이 법인로부터 영어권 외상으로 50억 팔아놓은 거를 1년에 10억씩 따박따박 받을 건데, 그럼 토탈 5년 동안 얼마 받아요? 50억 받죠? 50억 받는데, 그러면 나의 어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중에 어떤 소득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득을 구성하겠습니까? 기타 소득을 구성합니다. 기타 소득. 그 유명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소득이 50억이 생기고, 기타 소득이 50억 생기면 세금 많이 나올 건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60% 인정해줘요. 영어권에 대해서. 과거에는 80%까지 인정해줬습니다. 80%까지. 60% 인정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삼성생명에 저 돈 줄 거 아니에요. 기타 소득으로 준다. 기타 소득.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데 삼성에 주는 돈이, 필요 경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강의가. 제가 지금 땀을 좀 흘리고 있는데 이런 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를 인정해줘서 50억에 60%는 얼마입니까?
30억을 인정해주고 그럼 남은 게 얼마야 기타소득이? 20억이죠. 20억이다 보니까 2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8억 정도 나왔다. 세금이 더 많네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기 소득세 8억 이거는요 50억 가져가는데 8억 내는 거고 여기 4억은요 10억 가져가는데 4억 내는 거예요. 50억을 급여로 가져가려면 얼마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20억 내야 된다는 얘기죠. 20억 낼 거 8억 내는 건데 이거 곱하기 5 아닙니까? 5는 20억 아니에요. 20억 낼 거를 8억 내는 건데 이 좋은 영업권을 왜 한번 평가도 안 해보고 세무사 얘기대로 법인전환 하지 말라는 둥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는 둥 이렇게 하고 끝나는 도시공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시킬 줄 알아야 되겠다. 생 기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도 없다.